통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좀 발제는 아니지만 토론을 준비하는 오늘 또 경제학자분 말씀 들으니까 뭔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돈벌이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겁니다. 돈벌이 논리 그대로 일관을 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완전 독점이 옵니다. 하나의 경제 주체가 모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의 그 독점을 향한 확대의 어떤 경향,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시장 논리입니다. 그 결과는 국민 후생의 축소죠. 가격 결정력이 독점 기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점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는 헌법적인 논리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적 논리,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시장 경제가 헌법적 원리 아닙니다.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력의 남용을 막고 시장의 지배를 막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 틀 안에서 자유 경쟁이 있는 것이죠. 경제 논리는 헌법 논리를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경제 논리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에서 우리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 적합업종이나 유통산업, 대형 마트를 통한 자영업자들의 고사 이 문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적 개선 노력도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대형마트 24시간 영업하고 연중 무휴로 영업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영업자들 너무 죽어나간다는 그 목소리에 어느 정도 좀 제한이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가 힘을 얻었죠. 그때 정부에서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왜? 국민들을 어쩔 수 없다. 통상마찰 우려된다는 겁니다. 통상마찰 우려된다는데 알고 보니까 한 번은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의무휴업일 확대에 대해서 영국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장관이 2009년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규제법제를 도입하는 건 무역 장벽이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홈플러스가 찔러서 이것 좀 보내달라고 했던 겁니다. 한국에서 장사하는 홈플러스가 테스코죠. 영국 정부의 로비를 통해서 그런 편지가 날라들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정부도 움츠렸겠죠. 통상마찰 걱정된다. 근데 그게 홈플러스의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작극에 불과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입법이 좀 탄력을 받았죠. 결과적으로 입법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수 확대로 통상마찰 제기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홈플러스 같은 대기업들이 그 막대한 이윤을 축내가면서까지 그런 손해를 보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까지 레터를 보냈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마찰 없습니다. 지금 우리 논의하고 있는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 사실 지난번 국회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이라는 제도로 논의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정치인들 아까 우리 이은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국회에서도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다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니까 여당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반대하는데 정부 반대 논리 똑같습니다. 통상마찰 겁난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산업발전법, 그 대형마트의 사실상 그 목줄을 약간 쬐는 그런 법안까지도 통상마찰이 없는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생계형 적합업종 봅시다. 통상마찰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외국 자본이 이 생계형 소상공인 법제가 도입되고 나서 새로 들어와야 되죠.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와가지고 이 적합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옵니다. 그죠? 적합업종은 여기에는 대형 장사하려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들어오면은 그거를 봐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래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업 이양 공고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는 그 특정 외국 자본이 아닙니다.
외국 자본이 일개 외국 자본이 국가의 문제, 통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죠. 그 외국 자본의 모국이 홈플러스 같으면은 영국이 통상 마찰을 제기해야 됩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 되는 거죠. 사실상 이 생계형 적화업종 같이 사실 작은, 정말로 작은 시장에 작은 업종에 대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국내법이 저촉되는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 외국 자본의 모국이 직접 나서서 한국을 상대로 통상 마찰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문제가 안 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비해서도 수백 배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었죠.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있었고 그 장사를 못하게 하는 법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제한에 따라서 침해를 받는 실제적인 이해 당사자가 있었습니다. 협박도 있었고 제한되는 이익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이라는 것이 서비스의 공급 시간의 제한이기 때문에 질적인 제한이 아니라 양적인 제한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적화업종은 현재 생경 적화업종에 들어온 사람이 없잖아요. 들어온 외국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지금 없는 거죠. 당연히 협박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되는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미미한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질적 제한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서비스 산업 공급량의 제한이었다면 이거는 누가 이 사업을 해도 되느냐, 사업자의 자격을 따지는 질적 제한이기 때문에 더 강한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적화업종 제도에 대해서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실제로 이 법 제도 자체가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통상법 위반의 소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성범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도 WTO나 한미 FTA 모두 저촉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 통상무역 법규의 핵심적인 것은 외국 자본이랑 국내 자본이랑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국 자본을 차별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제도의 존재 자체의 목적이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비차별적인 규제입니다.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를 가지고 통상 마찰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WTO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의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공급 규제나 신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인정한다.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다 마찬가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정책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이 외국 자본을 굳이 배척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닌 이상은 통상법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 통상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통상법이 겁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이유로 법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유통산업발전법도 괜찮은데 이 조그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생계형 소상공인 적화업종인 보호법이 통상 마찰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기후의 다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그런 이제 얘기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은 뭐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살리는 것이 국민의 역할이고,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시장의 지배력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사는 문제를 먹고 사는 사람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의 어떤 틀을 좀 구획지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하나된 목소리고, 그런 것들을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통과돼서 중소상인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